명품 인생, 행복한 노년. 네, 누구나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은퇴를 할 수밖에 없고 노년기를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연금 생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효자, 현금은 불효자. 벌써 한 10년 전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공기업에서 한 28년여 동안을 공직 생활을 하고서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실 나이인데 퇴직금을 전체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현금, 목돈으로 다 받아서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제게 이런 질문을 해온 겁니다. 제가 그분은 매우 잘 알고 있었고요. 그분 가정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단연코 연금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시는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계신데 자기가 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전액 다 받았다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오던 자식들이 찾아오고요. 자식이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그러고 자식이 자녀를 해외 유학시켜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구해달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노후자금이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옆에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좀 빌려주지 그래. 여러분 그거 빌려주면 받을 수 있나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너에게 줄 이 목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네, 이것이 여러분 당장은 불편하거나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부의 행복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연금이 나오면요. 이 연금으로 이 손주들 10만 원씩 용돈을 주고 며느리 용돈을 주면요. 안 찾아오던 가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막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요. 현금을 가지면 불효자가 돼버리지만 연금을 받으면 효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석에 누웠는데요. 자식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침대 밑에 넣어놓고서 자식들이 올 때마다 10만 원 봉투를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큰 며느리, 내일은 작은 며느리 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했는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또 10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씩 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요.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화장실 갈 때 아직 안 되셨어요? 네, 먼저 찾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연금이 매우 중요하다. 자식보다 연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인데요.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요, 2014년 기초연금법이 생기면서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 기초연금이 올랐죠. 32만 2천 원, 단독가구 기준 32만 2천 원이고요.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64만 4천 원이 아니라 여기에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서 51만 5,200원을 받습니다. 네, 지급 기준이 있겠죠. 단독가구는요, 소득 인정액 월 202만 원 안쪽에 들어와야 되고요.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보시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 소득 환산액. 이 재산의 대부분은 이제 주택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 주택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제로 환산해가지고 이 소득 인정액 70%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먼저 소득 평가액을 보면요. 소득 평가액의 산출식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108만 원 곱하기 0.7 플러스 기타 소득. 네, 좀 복잡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여러분 위주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네, 65세가 넘었는데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일을 하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더라도요. 108만 원을 여기서 빼주고요. 여기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네, 크게 관여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여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200만 원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108만 원을 빼주니까 92만 원 곱하기 0.7로 되죠. 그래서 64만 원밖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타 소득. 이 기타 소득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타 소득은 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여기에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특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요거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가 1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국민연금은 그런데 기타 소득 100% 다 합산되니까요. 네,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타 소득은 전체 합산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재산소득 환산액이 들어간다 그랬죠. 재산소득 환산액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에서요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빼줘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빼주고 또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재산소득 환산액인데요. 여기에 곱하기 0.04 나누기 12개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유성구에 공시지가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재산소득 환산액은 얼마냐? 네, 5억에서 이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네,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3억 6,500만 원이 나와요. 이거를 곱하기 0.04 나누기 12 하니까 121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2천만 원 공제해서 나머지 돈이 있다면 똑같이 곱하기 0.04 나누기 12개월이고요. 금융재산이 은행에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부동산 공시지가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준다 그랬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이 상대동, 네, 트리플시티 아파트에 살고 있네요. 이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분은 트리플시티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고 있네요. 아내분은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고 있고 아내분 명의로 네, 통장에 예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두 가지를 더한다 그랬죠. 소득평가액을 보면요. 국민연금, 소득평가액, 국민연금은 기타 소득으로 전액 합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의 80만 원, 아내분의 50만 원에서 130만 원에 해당됩니다. 네, 재산소득 환산액을 볼까요? 재산소득 환산액은 공시지가가 5억이니까 여기서 아까 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금융예산, 자산은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공제해 준다고 하니까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여기에 곱하기 0.04 나누기 12 하니까 131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면요. 이 부분은 261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요. 2023년 올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23만 2천 원. 그러니까 이 부부가구 323만 원 안쪽에 들어오니까 이 유성구 상대동에 살고 있는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2만 2천 원씩 두 배가 아니고 네, 20% 부부 감액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51만 5,200원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월 부부가 51만 5천 원을 타는데 이거를 여러분 평균 수명 83세까지 탄다고 보면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약 이 부부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거는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정부에서 기초연금 제도라는 걸 가지고서 이 기초연금에 대해 해당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초연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하위 70% 안에 들어가서 기초연금을 타실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기초연금이 이렇게 좋은데 기초연금의 놀라운 혜택 5가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은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파산의 위험이 없어요. 일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혹시 은행이 문제가 되면 내가 돈을 못 돌려받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없죠. 두 번째는 무상 지급하는 거죠.
내 돈을 낸 것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네, 세금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65세 이상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급하는 이 기초임금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종신 지급한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실 때까지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이건 사회적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연금을 꼭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보장보험입니다. 네 번째는 부부에게 지급합니다. 개인이 타다가 또 부부에게 지급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굉장히 좋은 보장보험 제도죠. 네, 이거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가지고요, 인상되는 평생 월급이죠. 네, 2022년도는요 2.5% 올라서 30만 7,500원이었는데 올해는 5%가 올라서 32만 2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물가 상승이 좀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초연금 국가에서 무상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평생 월급. 그런데 이거를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연금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납입하신 분이 있고 납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은 국민연금은 납입했을 거예요. 네, 국민연금 제도는요, 198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제도 시행 35년이 되었습니다. 네, 수급자는 600만 명 시대를 열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이 됐다. 여기에 베이비 부모들이 주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 58년생이 올해만 해도요,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세대인데 거의 78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수급하시는 분들은 약 한 50만 명. 부부가 같이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11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얘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국민연금도 똑같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는요, 조기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연금은 원래 정확한 명칭이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노령연금은 자기가 65세, 이제 해당 연령이 됐을 때 타시는 것이 이 노령연금이고요. 조기연금은 그거를 일찍 받으실 수가 있어요. 5년까지 당겨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연기연금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요, 세 가지 연금 제도가 있어요. 노령연금, 자기 나이에 받는 거, 조기연금,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거, 연기연금,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참고해 볼게요. 100만 원을 65세에 받으시는 분이 조기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5년 당겨서 받으면요, 네, 1년에 6%씩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 5년 30%가 감액되니까 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년 또 연기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연기할 때는 1년에 7.2%씩, 5년이면은 36%,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게 좋으냐? 조기연금 70만 원 받는 게 좋으냐? 또 연기연금 136만 원을 받는 게 좋으냐?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연금은요, 당장 소득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병원을 다닌다거나 내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 내가 조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일찍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연기연금. 연기연금은요, 현재 소득이 내가 좀 일부 있어요. 아까 근로소득 하시는 분도 있죠. 65세가 됐어도 돈을 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연기하시거나 혹은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야, 평균 수명 이상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연기해서 받는 게 유리하죠.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이 있는데 어떤 거를 받아야 좋을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기연금, 연기연금을요, 평균 수명 84세로 한번 기준을 잡아봤어요. 네, 65세 노령연금을 이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84세까지니까 약 19년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렇겠죠? 조기연금은 60세,
그런데 이분은 7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을 일찍 받으니까 연금 받는 시기가 늘어나죠. 24년을 받으십니다. 또 연기연금은 우리가 5년을 늦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은 14년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조기연금은 받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요. 노령연금은 기준연금이고 연기연금은 받는 금액은 늘지만 받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과연 연기연금이 유리할까? 조기연금이 유리할까? 네, 이거를 제가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기연금, 연기연금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까? 네, 65세 되시는 분이 약 한 1,000만 원 받는다고, 연 1,000만 원 받는다고 계산했고요. 평균 수명은 84세, 물가 상승률은 2%로 계산했을 적에, 자, 가운데 있는 65세 총액 받으시는 분은 2억 4,200만 원을 받아요. 2억 4,200만 원을 받는데, 1년 연기하면은 2억 4,400만 원, 2년 연기하면은 2억 4,490만 원, 3년 연기를 하면은 2억 4,330만 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찍 받으실 수 있지만 84세까지 사신다고 보면은 불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조기연금은 내가 장수하기가 어렵다거나 평균 수명 가기가 어렵고 혹은 내가 지금 지병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요, 조기연금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다가 일찍 돌아가시면은 연금은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기해서 받는 건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냐? 여기 밑에 제가 1, 2, 3, 4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는데요. 2년 연기해서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1등 첫 번째가 나왔죠. 그 다음에 1년 연기해서 받는 게 두 번째, 3년 연기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노령연금 65세 기준 나이에 받는 게 네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2년 연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1년 연기해서 받으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노령연금 받으시는 게 좋고, 내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다 하면은 조기연금을 받으십시오. 네, 오늘의 영상 제가 강의한 거를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2년 연기해서 많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초연금은요, 소득 인정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로소득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 소득, 이자 소득이라든가 국민연금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재산소득 환산액이 있었죠. 네, 부동산, 네, 여러분 이제 65세 이상 되면요, 아파트, 주택, 평수를 좀 줄이시고 금융자산도 줄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요, 국가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70%밖에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조기연금이 있고 연기연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기연금은 여러분들의 소득 또 건강 수준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연기연금을 받으실 적에는 2년 내지는 1년만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현재 평균 수명이 약 84세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80세 돼갈 때는요, 평균 수명이 87, 8세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은 연기연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우리 대전 유성구 평생학습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영상 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명품 인생 행복한 노년, 가장 중요한 연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이름 금진호라고 치면은 제 영상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하시고 또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 행복한 노년은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신청하고 또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노년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